자,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던, 만약에 내가 잘 하지 못했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나의 핸드폰 번호에 저장된 지인들하고만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 어플의 특성상 나의 지인만 있는 곳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랑 전혀 알고 지내지 않았던 사람을 인스타 친구에서 인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을 대화를 하고 호흡을 하고 이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데 이 콜드 컨택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콜드 컨택은요, 내 인친들을 상대로 SNS를 하고 아니면 인친들을 상대로 DM을 보내거나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걸 콜드 컨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내 지인들과 소통하면서 내 지인들에게 정보를 주는 걸 원 컨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스타그램으로서 소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는요, 내가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너지 사업의 이 정말 중요한 점은요,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래서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치는요, 컨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컨택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친들을 상대로 하는 이 사업의 장점이라면 만약에 인플루언서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플루언서들은 엄청나게 많은 인친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지인들과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스타 친구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시너지 사업을 이 콜드 컨택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너지 사업의 기간 동안에 저 또한 역시 10년 동안 본 적이 없고요. 시너지 통틀어서 인플루언서가 시너지에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으로 콜드 컨택을 하는 이 기대 심리는 아예 애초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원컨택은요, 나의 지인들에게 소통을 하는 건데, 팔로워 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컨택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양보다 질적으로 나와 평생 하고 싶은 사람 몇 명과 함께, 그들의 또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몇 명, 그들의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함께 공유를 해나가면서 나의 두개 유통망이 커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나의 지인들과 소통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로 좋습니다. 나는 카톡만 했었는데 그럼 인스타그램도 꼭 해야 되나요? 하면 엄청나게 좋은 극대화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만 주는 정보가 사실 디테일하게는 다 줄 수는 없겠죠. 카카오톡은 그냥 내가 어떤 가게를 차렸을 때 겉모습, 겉에 보이는 어떤 쇼윈도라면 인스타그램은요, 사업장을 더 들어와서 디테일하게 보는 걸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가게를 차렸는데 사람들이 딱 바깥에 걸려있는 옷만 보고 아, 저거 사야지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 집 옷가게 잘하네? 이 집 옷가게 뭔가 옷 퀄리티 괜찮네?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가 더 들어가 보니까 와, 신발도 있었어? 와, 구두도 있었어? 와, 이런 옷들도 있었어?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서 요즘에 박수진 이렇게 지냈어? 아, 근데 이렇게 잘 지냈어? 살 뺐네?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뭔가 더 작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와, 이 제품이 진짜 좋구나. 와, 이 사업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의 사업을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모르는 지인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정말 꾸준하게 노출을 하면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나의 취향은 나만 오를 수 있잖아요. 내 브랜드예요. 내가 나의 브랜드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정말 시너지로 성장하는 모습, 시너지로 파트너들이 생기는 모습, 시너지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 시너지에 대한 자랑, 이글스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요. 바로 낚싯대를 던져놓는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나 정말 지금 체험한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100명한테 다 알리고 싶어. 근데 얼마나 그게 에너지 소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 100명의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100명의 친구들에게 나는 사진 하나만 올렸을 뿐인데 100명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다수로 내가 올리는 게시물들이 내가 올리는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가 쉽고 빠르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기본 설정은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디 여러분이 하실 때 시너지, 디톡스, 이글스 같은 아이디의 이름은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그리고 계정이 많아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인들을 하나의 계정으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지인들에게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개 계정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여러분의 셀카로 해놓는 게 지금까지는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랑도 연동을 해놓으니까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내가 마치 인스타그램에만 올렸을 뿐인데 페이스북까지 같이 사진이 올라가니까 나는 하나의 힘을 쓰고도 여러 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연동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친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친한 과거의 친구들을 다 찾고 페이스북에서 모든 친구들을 다 찾는다면 얼마나 효과가 극대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찾는 거에도 엄청난 효과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10명한테 맨날 전화해야 돼. 그럼 되게 서로가 부담이잖아요. 맨날 친구한테 전화 와. 오늘 뭐 먹었어? 이거 먹은 거 맛있겠다. 막 내가 친구한테 맨날 하루에도 막 계속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서로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이 10명의 지인들한테 댓글을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죠. 왜? 인스타그램은 서로 댓글을 달고 서로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친구가 나의 게시물에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가 나의 사진에 댓글을 달아주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에요, 인스타그램은.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로, 막, 오늘 밥 뭐 먹었어? 막 이렇게 버리면 되게 이상해 버리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지인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스타그램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2년 만에 만난 지인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잘 지내?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목적이 있어 보이고. 근데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으로 오랜만에 알겠네. 오랜만에 막 사진이 떴길래, 야, 너 너무 잘 지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등등 댓글을 달면, 그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활용하실 때는 프로필 사진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설정을 해야지 내 지인들에게 친구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박수진이 친구가 걸려왔네? 하면서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내가 막 프로필 사진에다가 나도 아니고 막 이름도 다른 이름이고 전혀 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게 해놓으면 지인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잘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지인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놓는 게 바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을 먼저 설정을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프로필 사진은 나의 셀카로 수정을 해놓으시고 이름에다가는 나의 이름 석자를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용자 이름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이 아이디겠죠? 아이디에다가 뭐 시너지, 디톡스, 이글스 이게 안 된다는 거고요. 소개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알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많은 딸샘맘, 딸샘맘의 다이어트 성공기, 건강을 위해 현명한 소비를 돈 잘 버는 정준맘 이런 식으로 요즘에 내가 뭘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끔 지금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지금 현재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소개글만 바꾸셔도 괜찮아요. 혹여나 강의를 따라오시기 너무 힘드시다면 일단은 듣고 끝나고 나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또 한 번 정보를 드리니까요. 한번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은 체크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하면 정말 좋은 점. 첫 번째는요, 페이스북 친구 찾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같이 연동을 해놓으면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찾기를 해놓으면 인스타에도 뜨고, 또 인스타에 관련된 지인들이 페이스북에도 뜨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너무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거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그리고 인스타그램은요, 홍보 업체와 해킹으로 정책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여러분이 페이스북과 같이 함께 해놓는 게 정말 좀 더 현명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운영되는 손가락 한 번의 버튼으로 두 개의 샵을 가져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연동을 해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친구 찾기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고정관념을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친구 찾기, 이 과거의 친구들이 과연 저한테 연락을 줄까요? 당연히 줍니다. 왜냐면 이분도요, 너무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된 분들이에요. 고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친구 찾기 통해서 서로가 친구가 맺어지고 팔로잉이 된 거죠. 근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너무 오랜만이야. 바쁘게 지냈구나. 어디에 있어? 경주에 있어? 맞은데, 그럼 만나자. 먼저 팔로우 걸어줘서 고마워. 라고 첫 번째 보이죠. 지인이. 그래서 안 바쁠 때 같이 밥 먹자. 나 저기 좀 가는데. 하다가 만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대화하다가. 그래서 제품이 전달됐고요. 사업이 전달돼서 정말 고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지인이 시너지 사업을 통해서 팀리더가 되셔서 이 시너지 사업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내가 명단을 절대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그럼 본격적으로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스북을 눌러주세요. 프로필 사진을 눌러주시고,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 그 옆에 추가 있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표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을 누르시면, 추가하시면.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인스타그램이 카카오톡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나의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이디가.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제대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셔서 저기 오른쪽 위에 줄 3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정 및 개인정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계정 센터를 눌러주시고 계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에 내 계정을 추가할 수 있게끔 맨 위에 거를 클릭해 주시고 계속하기, 계속하기 하고 동의함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연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친구를 찾아야 되죠. 왜냐면 내가 어떠한 글을 올리기 전에 친구가 있어야 내 게시물이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친구 찾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스타그램으로 친구 찾는 방법 1번. 자, 오른쪽 위에 줄 3개 눌러주시고 다시 자, 사람 찾아보기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액세스 허용 그리고 맨 오른쪽 위에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친구와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누르셨죠? 자, 그리고 또 사람 찾는 방법 2번째. 자, 프로필 편집. 프로필 공유 옆에 사람 모양의 이모티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그 밑에 쭉 떠요. 뭐 사람 찾아보기라고 글이 떠요. 자, 그럼 여기서 모두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다 친구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잘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 연락처에는 있지만 소통을 안 했던 친구들, 뭐 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들, 내 친구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뜨거든요.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누르시면 그들도 여러분의 거를 들어와서 똑같이 눌러주실 겁니다. 팁! 만약에 내가 팔로우를 눌렀는데 상대방은 날 팔로우 안 해. 그럼 여러분이 대놓고 DM을 보내세요. 안녕, 나 박수진이야.
너한테 친구 신청 걸었어. 마팔해줘. 이렇게 했는데 마팔 안 해주는 친구는 없겠죠? 자,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핸드폰이랑 연락처랑 동기 한번 시킬게요. 자, 오른쪽 위에 줄 3개 누르시고 설정 및 개인정보를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 센터를 눌러주세요. 내 정보 및 권한 버튼을 눌러주시고 연락처 업로드 버튼 누르셔서 연락처 연결 온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지금까지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를 찾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페이스북에서 친구 찾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줄 3개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친구 찾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친한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의 친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세요. 이 친구는 내가 10년 전에 알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짜 내가 학원 다닐 때 잠깐 알았던 친구인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한 친구들이 뜨거든요. 그게 장점이에요. 저희 사업을 활용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다 연동으로 끝나셨죠, 여러분? 이제 친구 찾기까지 다 했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너지를 인스타그램에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접목시키는 방법 중에 그 첫 번째, 인스타그램 스토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스토리는요, 펑기능과 똑같아요. 그래서 24시간만 노출을 해요. 자, 왼쪽 사진 보시면 위에 떠 있어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초록 색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내 지인들이 올린 스토리예요. 이걸 클릭하면 지인들의 스토리 올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올리면 내가 클릭하는 순간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하루에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계속 뒤로 밀려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토리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배울게요. 자,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왼쪽 위에 동그라미 버튼에서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홈화면이나 내 계정에서 내 프로필 사진에 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바로 스토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핸드폰에 그리고 스토리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 아무거나 선택입니다. 스토리 또한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것보단 사진을 보여주는 게 시각적인 효과로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거나 지금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이 사진에다가 내가 다양하게 친구를 태그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태그하면 직접적으로 그 친구에게 이 사진이 가겠죠, DM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뭐 그리기와 이미지 저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왼쪽을 보면 내 스토리 버튼, 친한 친구 버튼, 그리고 화살표 버튼이 있죠. 내 스토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스토리로 버튼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아니면 이 오른쪽 화살 표시 버튼 눌러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볼게요. 네 번째 사진의 맨 밑에 친한 친구 버튼 보이시죠? 초록 색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친한 친구를 설정한 사람에게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 설정을 해놓으시면 업데이트할 때 이 친한 친구 버튼 누르면 내가 올리는 이 글이 친한 친구한테만 업데이트가 돼요.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친한 친구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홈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오른쪽 위에 버튼 눌러주시고 줄 3개 친한 친구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스토리를 업데이트 하실 때 이 친한 친구만 업데이트하고 싶은 사람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친한 친구 목록을 수정까지도 항상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추가할 수 있고 누구를 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완료 버튼 누르면 친한 친구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에 왼쪽에 있는 내 스토리를 누르는 순간 전체가 다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 색깔 친한 친구 버튼 누르면 친한 친구한테만 공개가 되니까 굉장히 내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비포 애프터를 친한 친구한테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친한 친구의 버튼 누르시면 이제 친한 친구만 여러분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토리를 활용해서 시너지 사업과 접목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내가 뭘 먹고, 내가 시너지 사업을 한다라는 걸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 2일차에는 일상 사진을 똑같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처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올리는 거죠. 계속 업데이트를. 내가 먹는 커피를 먹는 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약간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5개에서 뭐 7개 이상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뭐 먹는 거, 아니면 내가 좀 놀러 간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 사진 등 일상 사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차적으로 올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릴 때 한 번에 올리면 지인들이 인스타 상단에 노출이 안 돼요.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4, 5개를 올려주셔야 내 지인이 내 거를 보고 내가 사라져도 내가 또 올리면 또 뜨고 내가 또 올리면 또 뜨고 그러니까 이분의 내 지인의 무의식적인 어떤 잠재의식에 나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스토리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여러분이 올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나도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봤으면 좋겠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먼저 지인들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인들 스토리를 보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트도 눌러주면 지인들도 내 거를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눌러주고 하트를 눌러줍니다. 이게 서로가 핑퐁핑퐁 하면서 되게 엄청 활용이 잘 돼요. 이 스토리는. 자, 만약에 여러분이 1, 2일차까지 그렇게 올렸다면 3, 4일차에는요.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을 먹는 것을 올려야 됩니다. 일상을 올리니까 지인들이 또 봐요. 근데 뭔가 모르게 빨간 색깔이 올라와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일상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물통이 올라와요. 저 예쁜 색깔 뭐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멘트는요. 선생님 이거 할 때마다 멘트 계속 다른 거 해야 될까요? 아니요. 멘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팩 시작. 빨간물 마시고 붓기 빠지는 중. 원팩 먹고 살 빠지는 중. 와, 마시는데도 살 빠져. 너무 신기해. 그냥 이런 호기심 가득한 글만 올리시면 돼요. 막 설마 여기에다가 L-아르기닌, 비트, 베타글루타인,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막 제품에 대한 막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SNS는 진짜 내가 호기심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3, 4일에는 이런 식으로 물통과 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일부터 7일차까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나 빠졌어. 나 이렇게 있어. 나 이거 마셔. 근데 나 빠졌다? 이걸 자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5일차까지는 진행 루틴 그대로 일상과 유지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이 빠진 거, 몸무게 빠진 거, 인바디 바뀐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효과적인 멘트가 있어요. 빠졌다, 변했다, 신기하다, 맛있다. 이거만 반복해주세요. 자, 다시 빠졌다, 변했다, 신기하다, 맛있다. 이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5일차부터 7일차까지 이렇게 쭉 올리면 여러분 카카오톡과 똑같아요. 그럼 7일차까지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7일차까지는 오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영업을 할 때도 가오픈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오픈했어요 라고 알리는 시간? 저희 인스타그램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냈어. 나 요즘에 이런 거 먹는다? 나 요즘에 이런 거 마신다? 나 요즘에 이 사업해 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시간이 바로 스케줄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일 이후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야 됩니다. 7일까지는 가오픈 기간이고요. 8일차부터는 이제 계속 오픈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하는 걸 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즐겁다, 맛있다, 빠졌다, 변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달라졌다. 자, 이거를 이제 8일 이후부터는요. 완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 평균 스토리를 4, 5개 올리는 사람이랑 15개, 20개 올리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관심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인한테 관심을 정말 받고 싶다면, 내가 먹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을 주고 싶다면, 하루에도 15개에서 20개 이상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 제품을 선택하든 사업을 선택하든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니즈를 딱 봐서 중점적으로 스토리를 활용하는 거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유감함이야. 그러면 스토리를
어느 막 후기 같은 거에다가 육아맘에 전략적으로 육아맘과 관련된 소리를 막 계속 올리는 거죠. 육아맘의 다이어트 사례, 육아맘의 다이어트 성공기, 육아맘의 다이어트 성공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육아맘의 비포 애프터, 육아맘의 막 원팩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스토리를 이렇게 업데이트 하잖아요. 하루에도 막 10개씩, 20개씩 업데이트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라지잖아요. 평하고. 성이랑 똑같으니까 사라져요. 24시간 뒤에. 나는 이걸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자료집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올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순간입니다. 하이라이트 순간을 담아놓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순간들을 하나로 담아서 기억할 수 있게끔 계속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원택 체험에 대한 관련된 걸 묶어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뭐 내가 시너지에서 여행 간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안면도, 감여행, 미국 여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하이라이트를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원팩 후기만 올리고 싶어요. 일단 원팩 후기에다가 이 사진 모아놓고 싶어 원팩 사진을 그러면 지금까지 올렸던 게 다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팩에 관련된 것만 클릭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버 사진과 제목 설정에다가는 원팩, 후기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하이라이트에다가 계속 남겨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잘 하셨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행동편입니다. 내가 내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보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들을 공략을 할 수 있고 누가 보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토리를 새로 본 사람은 누군지 꾸준히 내 스토리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니면 뭐 정말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은 누군지 이분은 나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된 사람은 누구고 안 보다가 갑자기 보기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명단을 분류하는 거죠. 그들에 맞게끔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도 시도하고 또 그들에게 내 소식도 전하고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꾸준히 올려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7일 루틴을 했는데 7일 루틴 이후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 진짜 뭐야? 효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 저 지인이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는데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바로 나의 체험 스토리와 무료 체험 이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인이 이거 먹고 빠지네요. 지인이 이거 먹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지인이 이거 요요 없네요. 제일 좋은 건 나의 체험 스토리를 푸는 거예요. 나 이게 고민이라서 이게 고민이라서 이게 고민이라서 나는 그래서 원팩을 먹었는데 너는 뭐가 고민이어서 이걸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서로의 니즈 파악이 너무 완벽하게 돼요. 내가 먼저 내 체험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도 너는 그것 때문에 먹었어? 나는 상체는 살이 안 찌는데 이상하게 하체만 살쪄.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의 니즈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아, 이 친구는 내가 올린 이 원백이 하체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정보를 줄 때 하체에 관련된 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원팩을 무료 체험 이벤트를 먹어볼 수 있게 할 때도 하체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험 스토리를 풀어야 서로가 니즈 파악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 스토리를 풀고 그 사람에게 무료 체험까지 그 사람 니즈에 맞게끔 연결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7일 루틴까지 좀 올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7일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말이 좀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7일 안에도 문의가 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지인들은 다 다이어트를 완전 지금 막 급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일단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원팩 뭐야? 맛있어? 살 빠져? 나도 먹어볼래?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뭐 먹는지 궁금하다. 근데 좀 물어보기는 너무 어색해. 뭐 먹는지 궁금하다. 이게 뭔지 묻고 싶다. 아, 근데 나는 뭐 먹는지 물어보기가 약간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이거 물어보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내 스토리 보더라. 잘 지내지?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근데
이거 너무 좋아, 효과가 좋아. 그래서 맨날 뭐 스토리에 올리고 있어. 그럼 지인이, 그거 먹는 거 뭔데? 아, 내가 사실은 이게 고민이고, 이게 고민이고, 이게 고민이어서 이게 먹게 됐어. 이렇게 또 나의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 체험 스토리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박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스토리에다가 뭔가 공개를 한 거예요. 스토리에다가 내가 체험하고 이렇게 좋아졌어. 내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는 지인들이 다 알죠. 이제 인스타 스토리를 본 지인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정말 시너지를 먹고 뭐가 좋아졌는지 체험 데이터를 딱 박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스타그램을 들어오는 모든 지인들은 그 스토리를 확인하겠, 이 박제해놓은 나의 체험 스토리를 보겠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체험 데이터, 나의 체험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드에다가 여러분의 체험 데이터를 올렸다면 상단으로 고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나의 체험 데이터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단 고정을 해놔서 내 인스타를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 그 상단 고정은 총 3개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3개만 상단 고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단 고정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마이 스토리에 대한 상단 고정, 사업에 대한 거죠. 그리고 태안에 대한 상담 고정. 그리고 내가 이 시너지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상담 고정을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게시물 올리신 거 있으실 겁니다. 내가 내 체험 데이터, 사업 데이터. 그러면 그거를 게시물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점색에 누르시고 내 프로필 고정하면 바로 고정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3가지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분도 3가지 고정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의 Y 시너지를, 내가 시너지 사업을 왜 하고, 내가 시너지 제품을 왜 먹는지, 네, 그리고 뭐, 내 체험 데이터를 이렇게 고정해 놓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프로필 사진에 내 사진, 그 다음에 소개글,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로 뭐 원팩 체험, 내 체험 이런 거 모아두고, 밑에다가는 마이 스토리가 상상 고정이 돼 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설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절대 팔로워가 많이 없어도 돼요. 이거는 양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정말 내가 정보를 주고 싶은 사람,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팔로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후 데이터보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호기심은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려야지 라고 절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랠리자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내 감성에 맞게끔 내가 진정성 있게 올리는 게 중요했지. 내가 나의 장점에 맞춰서 20대면 20대, 육아맘이면 육아맘, 40대면 40대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했지. 내가 잘 찍어서 내가 사진을 막 어마어마하게 잘 찍어. 그럼 사진 작가분들이 그럼 진하게 사업 잘하겠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고정을 활용해서 지인들에게 나의 체험과 마이스토리와 와이 시너지를 내가 굳이 계속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오픈을 딱 하는 게 가장 좋은 인스타그램 활용 팁입니다. 자, 체험을 오픈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담 고정을 다 했어요. 내 체험에 대한 거 오픈했고, 내 사업에 대한 마이스토리도 올렸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공격적인 자세로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SNS 전체 방향은요, 딱 4개에서 5가지 방향만 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시너지 사업을 알리지 않으면 분명히 언젠가 내 지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이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지인들과 한 명 걸러 한 명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실 내가 알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내 지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원팩 먹고요. 다른 사람한테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보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팀워크에 관련된 프로모션으로 사진을 업데이트하거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직장에서는 이게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팀워크를 가지고 뭘 한다거나 서로 되게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직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쟁을 하는 곳이어서 이 시너지의 이런 문화를 보면서도 비전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또 파트너와 고객의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죠. 공감대가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직업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또 다양한 자신만의 Y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육아맘이 아닌데 내 친구들은 다 육아맘이에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비전은 작잖아요.
근데 내 파트너가 유감이에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유감하면 그에 관련된 거를 업데이트 하다 보면 내 친구들이 아, 이렇게 유감들도 하는구나 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비전, 평범한 사람도 하는 거, 결과가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만 하면 된다. 너무 쉽다. 복제가 잘 된다. 이런 부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매칭과 카운셀링 선생님. 결론적으로는 매칭과 카운셀링 선생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신규가 만나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처음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수시로 선생님에 대한 프로모션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분도 인스타 피드인데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20대예요. 호텔 조리사입니다. 노동 수입의 한계로 신화 제품을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로열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정말 멋진 딸이 되기 위해서 시너지를 선택했어요. 근데 SNS를 활용한 거죠. 왜? 20대로서 인맥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인 거죠. 근데 SNS로는 지인들에게 내 사업을 보여줄 수 있고,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SNS에다가 꾸준히 내 체험과 사업을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냐면요. 20대잖아요. 근데 20대들은 너무 치열하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안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사업하는 것. 그리고 20대에 내가 이렇게 시너지로 집중하고 시간을 쓰고 있다는 컨셉.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이 다 스트레스 맨날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맨날. 나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 그 이분은 진짜 스트레스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컨셉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지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20대지만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피드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20대이기 때문에 내 지인들은 다 20대야. 그러면 내가 그 20대들에게 공감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가.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분은요, 아까 랠리했던 분이세요. 이분은 저번에 1박 2일 세미나에서도 랠리를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랠리를 통해서 계속 이 유감함으로써 SNS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유감함이지만 하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궁 쪽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걸로 염증도 되게 많았고요. 만성 피로도 되게 많이 많았고. 근데 시너지를 이제 제품 먹고 너무 좋아져서 SNS를 하게 된 겁니다. 왜 SNS를 선택했냐? 내가 지인들을 다 일일이 만나면서 전달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물론 할 거지만. 그래서 육아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알리고 또 내가 먹고 있는 걸 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사를 와서 타지 생활하니까 인맥의 한계를 느껴서 대부분의 지인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SNS 공간에다 업데이트를 계속 한 겁니다. 내가 서울을 계속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의 체험 후기를 인스타그램 활용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주 보는 대상이 육아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 잡았냐? 아줌마도 평생 예뻐 보이고 싶은 여자다. 그리고 나는 예쁜 엄마다.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맘이지만 나는 딸들에게 해주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긍정적으로 나는 누구의 엄마로서 사는 것도 있지만 내 이름 석자로도 이렇게 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라는 게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육아맘이 업데이트를 이제 하고 계신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40대십니다. 이분은 한국인맥 때문에 신혼 제품을 처음에 먹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자영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늘 자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즉흥력과 보상 플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정말 나도 한번 제2의 삶을 준비해봐야겠다 해서 식당을 접고 시너지를 전업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SNS를 하게 된 이유는요. 식당 홍보를 위해 가지고 있던 계정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신 분들과 다 소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인맥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다 자영업을 보는 분들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과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먹는 날부터 꾸준하게 체험 스토리와 마이 스토리로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셉은 계속 자영업과 시너지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영업 때는 이랬지만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내 삶이 변하게 바뀌었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서로 보여주고 또 시너지를 하고 있는 이유를 계속 노출을 하고 음식점 하면서 매일 병원 다녔지만 술로 맨날 하루를 풀었지만 시너지를 통해서 삶이 바뀐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시너지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줄까요? 그래서 컨셉은 계속 내 시너지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시너지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내 미래를 꿈꾼다. 또 내 지인과 맨날 술만 마셨던 내가 어느새 시너지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들을 올린 거죠. 식당 일만 했던 평범한 내가 어느새 시너지에서 이렇게 외적인 변화도 가져가고, 내적인 변화도 가져가고, 또 삶이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삶을 바꾼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요, 자영업하는 분들의 소비자도 진짜 많고요. 실제로 함께하는 파트너 중에서 자영업을 하신 파트너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노출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인들이 내 스토리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맞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같이 삶을 막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분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그들에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내과에 소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소통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올리는 건 잘 올리는데 막상 내 지인이 뭘 올리면 관심 전혀 안 가져주면 당연히 서로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맞이할 수가 있겠죠. 나도 관심 안 가지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총 세 개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모티콘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른 공감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지인이 올린 스토리에 하트를 눌러주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가볍게, 나 이렇게 살아있어요, 나 이렇게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게 또 댓글입니다. 하루에 내가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지인들한테 댓글을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인들이 올린 사진이 다 뭔가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예쁘다, 멋있다, 오랜만이다, 귀엽다. 이런 것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 지인이 올린 글 중에 이렇게 뭐 개인의 셀카다, 똑같아요. 예쁘다, 멋있다, 귀엽다. 이렇게만 남겨줘도 충분히 기분이 좋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딘가에 간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죠. 좋겠다, 행복해 보인다, 잘 놀다 왔어?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재밌었겠다. 이런 식으로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잘 다녀왔어? 재밌었겠다. 이런 식의 댓글만 간단하게만 댓글을 달아주셔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또 만약에 자녀에 관련된 사진 올렸다. 그러면 예쁘다, 귀엽다, 많이 컸다, 뭐 이런 사랑스럽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이 주제에 맞게끔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많이 컸다. 뭐 음식 사진을 올린다면 맛있겠다, 안도 가자, 맛있겠다, 맛있게 먹었어?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진은 똑같이 맛있다. 나도 가볼래. 장소 알려줘. 여기 진짜 맛있는데 너도 갔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친한 사람하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좀 10년 전에 대학 동기인데 별로 나랑 친하지 않은 친구들 댓글을 달아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은 그런 곳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줘도 기분 좋은데 내가 알고 있던 내 지인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면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고 막 서로가 기분이 좋겠죠. 뭐 강아지 사진에다가는 예쁘다, 귀엽다, 나도 나중에 한번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 사진에다가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별로 안 친해도 막 서로가 가끔 좋은데 막 태그해줘서 여기 가봤어?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 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2차 명단, 그래도 가끔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장소가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에. 여기서 그냥 태그하면 돼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땐 여기 가자. 다음에 우리 여기 가서 만나자. 다음에 우리도 여기 가보자. 이런 식으로 친구 태그해서 소환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가고 소통을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뭐 스토리에 답장해 주는 거죠. 친구가 올리는 모든 스토리에 답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어떤 글을 보냈는데
그에 맞게끔 막 대답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계속 보내주는 거죠. 나랑도 먹으러 가. 맛있겠다. 와, 엄청 잘한다. 와, 이거 어디 갔어? 잘 갔다 와. 이렇게 막 스토리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자, 그때죠. 여러분 주의사항. 인스타그램은 지인들을 많이 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막 회사 할인 품목을 게시한다던가, 막 리얼스토리에 있는 사진 막 그 다 퍼다 올린다던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초상권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굳이 내 지인들이 보는 공간인데 막 타사를 비방하는 거죠. 한약 먹고 빼면 문제가 있고 양약 먹고 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자꾸 암이나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면 소비자분들이 함부로 제품을 못 다가오게 돼요. 이게 무겁죠. 그래서 되게 내가 보는 사람들의 연령층에 맞게끔 다양하게 프로모션을 해주고 또 시너지 자체에 대한 이 이글스 문화를 프로모트 해주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 약간 경쟁 심리처럼 우리 팀 나한테만 사야 돼. 우리 팀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약간 또 문화가 잘못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을 클로즈업해서 올린다거나 녹화본을 그리고 줌사진 올릴 때 모자이크를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팀 사진이어도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서로의 초상권이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제3자가 올린 것들은 절대 퍼오지 않게끔 타인의 일상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가져오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크로스 사업자와는 팔로잉, 팔로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의 매칭 카운셀링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크로스 사업자도 절대 카운셀링 외에는 이 팔로잉, 팔로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소통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SNS로 누군가에게 이제 제품을 얘기했고 친구에게 사업을 얘기했을 때 반응이 당연히 노가 있을 수 있겠죠. 노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생각해볼게 이랬을 때는 어느 부분이 고민인지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 먹어볼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만나서 제품은 먹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연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딱 여러분 체험 스토리만 준비해 가시면 돼요. 내 체험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무료 체험 이벤트로 먹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에 맞게끔 리얼 스토리를 보여줘도 되고 원팩 강의를 7분짜리를 보여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일단 막 체험 스토리를 진정성 있게 풀면서 마무리 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고민인지를 듣는 시간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돌발 질문입니다. 원팩이 뭔데? 너 그럼 지금 먹는 거 설명해줘. 그럴 때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너 한 달에 다이어트 하려고 식단 하면서 2, 30만 원 쓰지. 나도 그 정도 썼거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돈 버리더라. 나도 순환 관리가 잘 잘 되니까 이게 체질이 바뀌더라고. 나도 순환 관리 시작하면서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동시에 됐어. 원팩은 순환 프로그램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얼만데? 사람마다 금액이 다 달라. 너는 얼마 주고 했는데? 나는 내 몸을 위해서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썼어. 2, 40만 원 쓰고 있고 어차피 운동하고 식당 하려면 우리가 내 스스로한테도 한 2, 30만 원은 쓰잖아. 나는 그거를 지금 이 원팩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해. 라고 해도 되고요. 원팩 하려면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좋아도 네가 먹어보고 괜찮아야 선택을 하잖아. 내가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나도 맛있어서 너무 처음에 이게 너무 좋았거든. 왜냐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맛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이게 건강 체크도 해줄 테니까 정확하게 네 몸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너도 먹어봐 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약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야? 부작용은 없어? 이런 친구들에게도 막 싸우는 것보다 막 욱해가지고 야 이거 허브야 막 이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체험 스토리로 되려 좋아진 부분을 프로모션 하면 좋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졌고 저게 좋았고 긍정적으로 내가 좋아진 부분을 얘기하면 이 제품이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지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 허브로 만든 거라서 부작용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한약이랑 다른 게 뭐냐고 이제 묻는 분들에게는 한약은 끓이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 허브는 건강 있는 식품인데 수분을 빼고 그냥 허브를 얼려서 동결 건조해 놓은 방식이야. 그래서 먹으면 효과가 너무 빨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으로 감량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운동 너무 좋지.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만 봐도 주위에 트레이너 선생님들만 봐도 운동 후에 반드시 단백질 먹지 않아? 운동 후에 비타민 무조건 챙겨 먹지 않아? 이게 운동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운동 후에 어떤 걸로 내 몸을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해. 운동은 당연히 병행하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부위별로 가능한 거야, 감량이. 그러면 막
곱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프로그램이라서 부위별로도 가능해. 너가 살찐 부분이 결국 순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고 라인이 예뻐져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끝나고 요요는 안 와? 관리는 어떻게 해? 단순히 굶는 거 아니야. 순환 영양 관리로 건강한 입맛으로 변해서 체질이 개선되다 보니 기초 대사가 올라가고 음식을 먹어도 스스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몸이 돼. 중간에 꼭 가야 되는 모임 있으면 어떻게 돼? 원팩은 하루에 한 끼 식사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충분히 조절 가능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회사 이름은 뭔데? 난 처음 들어보는데.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항상 1위 하는 회사이고 믿고 먹을만 하니까 나도 찾아보고 먹는 거야. NSP 시너지 월드와이드라는 곳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게 궁금한 것들이 사실 다 이글스 앱에도 영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앱에 있는 어떤 이 시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설명, NSP에 대한 설명들도 되게 정말 내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회사에 궁금해하는 사람이나 제품의 어떤 성분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 더 싸더라?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더 당당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모조품 때문에 사이트도 명시돼 있어. 입으로 들어가고 몸에 흡수되는 건데 정확한 설명 없이 먹었다가 너 몸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문제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도 안 지는데 괜히 싸게 먹는다고 먹고 돈 버리지 말고 나처럼 관리 받으면서 먹어. 그래야 효과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편입니다. 너 돈 많이 벌어? 친구한테. 그럼 반대로 물어보세요. 너는 만약에 이거 시너지하면 얼마 벌고 싶어? 직장은 수입의 한계가 있지만 내가 시너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뛰는 만큼 돈이 되거든.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 직장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도 많아. 그럼 너 이거 하는 거야? 어. 왜 갑자기 그거 해? 여태까지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를 푸는 겁니다. 이 밑에는 글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마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이어트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먹어봤지만 일단 시너지 제품이 최고야. 근데 나는 나만 좋아지는 게 싫어. 다 전달하면서 다 같이 좋아지니까 너무 뿌듯해. 그리고 제품을 전달하고 수입을 받아가는 이 구조가 너무 잘 돼 있어. 먹고 아마 너도 알아봐봐. 내가 왜 하는지 알게 될걸? 아주 호기심을 주는 겁니다. 이거 다단계야? 이거 다단계지? 어떤 거야?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묻는다면? 근데 요즘에 다단계 아닌 게 어딨어? 마트에서도 포인트 받고, 영화를 봐도 추천하면 쿠폰 적립받고, 미용실에서도 내가 추천이 막 많은 것들을 혜택을 보잖아. 근데 다단계라는 게 어디든 갔다와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만약에 한번 제대로 네가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은 습관입니다.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쌓이고, 습관 속에서 지인들의 이게 나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반드시 습관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NS는 체크리스트가 명확히 있습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거든요. 왜? 결과가 나오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꾸준히 하고 있나부터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다 막힙니다. 꾸준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못 내는 거예요. 하루 하고 하루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출근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루는 출근하고 하루는 출근 안 하고. 당연히 안 되겠죠? 하루는 내가 가게 오픈하고 하루는 닫아놓고 똑같습니다. 내가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냥 하라니까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왜?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인스타그램은 달라요. 지인들이 볼 때도.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지인들에게 소통을 해주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인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루에 최소 10명에서 20명한테는 소통을 해주세요. 정말 핸드폰 하나와 장소, 시간, 거리, 진짜 상관없이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결과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냥 따라하시면 되고 한번 습관을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따라해 볼 수 있게끔 PPT가 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놓친 부분을 하나, 두 개씩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재방송이 진행됩니다. 혹여나 다시 듣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들은 이 정보를
나도 내 친구랑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그대로 목요일에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듣는 시간이었지만 이 목요일에는 여러분이 꼭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에게 이 같이 강의를 듣는 시간을 목요일 11시부터 재방송이 시작되니까요. 꼭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까지 1, 2, 3부 SNS 트레이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